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점차 비수도권으로 퍼지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울산시도 전국적인 유행 상황을 감안해서 사적 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하는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일하던 외국인 접객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접객원은 이곳을 포함해 울산 지역 유흥업소 12곳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유흥업소 방문자와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 영향 탓인지 울산의 하루 진단 검사량은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3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8로 높은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매주 2배씩 증가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수도권 등 외부 접촉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수도권 등의 방역 강화 조치로 풍선 효과까지 우려되자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직계가족 모임,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이들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도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결혼식과 장례식, 각종 행사나 집회도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치에 있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과 4차 대유행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0, 30대가 많이 출입하는 클럽과 카페 등 2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집과 학원 종사자들에게 2주 이내 선제적 PCR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임시 선별 검사소도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립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방역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과 관련해 공직자부터 거리 두기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수도권 등 관내 지역으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회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수적인 출장은 최소 접촉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 학예 휴가와 인사이동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서 회식과 사적인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업무 종료 후에는 조기 귀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달부터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알파와 베타, 감마 등 변이 3종 바이러스의 경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변이 여부를 최종 확정했지만 울산의 검사 정확도가 높아 울산에서도 확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183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알파 15건과 베타 1건, 감마 1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년 임금과 단체 협약 3차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는 13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열린 2019년과 2020년도 임단협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2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102일 만입니다. 3차 잠정 합의안은 2차 잠정 합의안에서 동결했던 2020년 기본급을 5만 1,000원 인상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는 16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울산시와 경상남도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공동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어제 울산 경남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와 관련 법령 개정에 상호 협력하고 지역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학 강의와 전문 분야 연구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과 경남은 지역 내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울산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오는 9월부터 울산공항에서 전남 무안공항 간의 부정기 운항에 들어갑니다. 하이에어에 따르면 최근 3호기 도입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동서라인의 항로를 연결하는 울산과 무안을 오가는 노선을 오는 9월부터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에어는 해당 노선을 현재는 부정기편으로 운항을 시작하지만 탑승률에 따라 정기편 운항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측이 혁신도시에 당초 백화점을 세우기로 했다가 결국 오피스텔로 전환하면서 여러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세계 개발 계획에 대한 울산시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지만 울산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의 백화점 건립계획 철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시현 시의원은 오피스텔 건립계획은 지난 8년간 백화점을 기대해왔던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짓밟는 행위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시민과의 8년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이 속을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를 옹호하는 형태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김 의원은 신세계 측이 오피스텔 등의 복합 상업시설 개발안을 울산시장과 중구청장 간 간담회에서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송초로 시장은 인정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신세계 측과 간담회에서도 우리 시는 중구청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세계 상업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로 상업활동의 업종과 가격, 품질을 다양화하고 주변 상업공간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개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부지 반납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울산시의 대응 계획을 따져 물었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울산시의 울산 혁신도시 신세계 백화점 신규 출전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초로 시장은 지정 목적과 개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어놨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과 개발 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혁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도록 신세계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송 시장이 직접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만나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고 노명래 소방교의 순직과 관련해 울산 소방본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김미영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존에 보급된 방화복보다 열 차단과 저항률이 높은 신형 특수 방화복 구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술훈련과 화재 진압훈련이 가능한 종합훈련시설에 남구 부곡동 일원에 구축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법률상 보상금 3억 2천여만 원과 전국 소방공무원 조의금 7억 6천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하자 울산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의 꿈은 좌절됐고 저임금 노동자의 시름은 깊어졌다고 비판하며 불평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본부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성장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는 2030년까지 4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수소 수요의 30%를 책임지고 탄소 중립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수소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성장 로드맵은 롯데케미칼이 생산 중인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 분루수소 16만 톤을 생산하고 2030년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완성해 분루수소와 그린수소가 혼합된 60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농아인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한 보호작업장이 장애인에 대해 폭행과 폭언, 모멸감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해당 보호작업장에 농아인에게 국어사전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는 등 모멸감을 안겼고 수어 사용이 업무 방해라며 통역사 배치를 거절하는 등 농아인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보호작업장 원장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울산 개인택시지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택시조합의 가스 충전소 매입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인택시조합의 가스 충전소 매입과 관련된 비밀 합의서가 발견됐다며 충전소를 매매하는 가스업체가 매입 추진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가스 충전소 매입 추진위원들이 부당한 금품을 챙긴 사실이 있는지 울산시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합의서가 사실이라면 관련된 자들을 해임하거나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 다운동 이파산 자연휴양림에 국내에서는 가장 큰 크기의 카라반들로 작은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카라반들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은 물론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숙박시설 기능도 하게 됩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 다운동 이파산 중턱에 자리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에 도심 속 휴양시설인 이동형 주택 카라반들로 작은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중구청이 43억 원을 들여 최근 카라반 9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폭 3.2m, 길이 10.3m의 카라반은 성인 6명과 유아 2명을 수용할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카라반 내부는 싱크대와 취사도구, 화장실 등을 갖췄으며 침실은 누워서 밤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외부엔 나무 데크와 어닝을 설치하는 등 작은 마당 형태를 갖췄습니다. 카라반 주위로는 이파산 등산로를 따라 조성된 편백나무 숲에서 산림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인데 서울주를 포함한 울산 전 지역에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파산 자연휴양림과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파산 등산로를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결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야외 숙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정원과 연계한 이는 별도락 여기서 우리 국가정원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굉장히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 속 휴양시설로 조성된 이파산 카라반촌은 오는 2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야외 숙박시설로 곽강받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시민홀에서 인권 존중 문화와 가치 확산을 위한 울산 인권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저자인 조한진이 작가가
질병권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고 2부 소통의 시간에서는 인권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울산 인권 원탁회의는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000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는 5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00명이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0.4%와 18.3% 증가했지만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1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000명 감소했습니다. 중구청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중구청은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5월 반구동 강변 2편한 세상을 선정해 공모 신청했으며 지난달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구청은 여가부로부터 6,5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강변 2편한 세상 아파트에 86제곱미터 규모의 돌봄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이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관종합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북구청은 이번 평가에서 행정혁신과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종합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의 외형과 수준을 한층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